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딩 테스트 준비를 막 시작하신 비전공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코딩 테스트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다.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 초등학교 수준 문제도 못 풀고 있으면 난 초등학생만도 못한 거냐 등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나 코딩 테스트 문제들은 문제은행식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본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이고,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내 손이 자연스럽게 코딩하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다만 그런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꽤나 긴 고역의 시간을 보내야 하다 보니 많이들 고민하고 때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라고 해서 언제 혹은 몇 문제를 풀어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지 그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최소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공부하면 코딩 테스트 실력을 단기간에 확 성장시킬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제한 시간을 둔다. 코딩 테스트 준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한 문제를 죽을 때까지 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의 압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한 문제에 몰입하고 고민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면 공부 효과도 좋고 만족감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위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귀한 자원이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께는 적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과감히 정답을 찾아보고 코드를 참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코드를 보고 이해하면 내가 푼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풀이를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추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피타고라스의 법칙일 겁니다. 직각삼각형에 한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 라는 걸 하나의 법칙으로 정의하고 증명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도 누군가는 이 원리를 100% 이해하고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증명했는지까지 공부했겠지만 저 같은 문과생들은 대부분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대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당연히 멀리 보면 전자의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좋겠지만 시험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동일하게 정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후자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고민해야 충분히 고민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추천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적정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마음대로 정하셔도 좋은데 처음 시작은 1시간 정도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을 고민해보고 정답을 확인했을 때 두 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 정답이 나왔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답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했다면 다음에는 1시간 반 정도 고민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건 일주일을 줘도 정답을 못 구했겠다 싶을 정도로 방향 자체가 달랐다면 다음에는 30분만 고민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정 시간은 알아서 조정해 가시되 중요한 건 정답을 대충 쓱 보고 뭐 이렇게 풀었으면 됐겠네 하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넘기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봐도 똑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고민하다가 정답이 안 나오는 거라서 코드 한 줄 한 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의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코드를 보다 보면 이런 동작은 왜 하는 거지?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코드를 지워보고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봤는데 잘 돈다면 제출까지 해서 정답이 나오는지 보는 거고, 정답까지 잘 나왔다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틀렸다면 꼭 필요한 코드인 거고, 그러니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코드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만 보면서 이해해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줄씩 지워가면서라도 정확히 그 이유를 이해해야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직접 풀지 않았어도 그 문제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남의 풀이를 참고한 거라 생각하고 찜찜해들 하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 문제 큐를 관리한다. 내가 직접 풀이를 떠올리거나 구현해내지 못한 걸 남의 코드만 보고 넘기기 찝찝하다면 복습 문제 큐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풀지 못해서 정답을 확인했던 문제들을 따로 큐 형태로 기록해두고 주말이나 특정 시간에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서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놀랍게도 풀이가 떠오르지 않거나 떠올라도 구현해내는 게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한 줄 한 줄 100% 이해해가면서 답안을 참고했다고 해도 막상 직접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처음 풀었을 때와 유사한 혼란을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면에선 책으로 연애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명히 책으로 볼 때는 적당한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대화를 이끌어가고 센스 있게 리액션을 하며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소소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엄청 쉬워 보였지만 막상 이성 앞에 서면 뚝딱거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셨다면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큐를 관리하면서 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서 풀어보시고 만약 다시 시도했을 때도 못 푼 문제는 다시 한번 큐의 끝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될 거니까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제한을 두고 대신 찾아본 정답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시 문제를 봤을 때 확실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몰아서 푼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동일 유형을 몰아서 풀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난이도 순서대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준을 기준으로 브론즈 등급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다가 어느 정도 풀린다 싶으면 실버로 넘어가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 유형까지 구분해서 푸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DFS와 같이 하나의 유형을 정해놓고 해당 유형의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도장 깨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몰아서 봐야지 공통적인 풀이 방법이 자연스럽게 체득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험은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문맥만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DFS 문제 중에 유기농 배추라는 문제는 밭에 자라는 배추의 위치 정보를 주고 인접한 배추들을 하나의 묶음이라고 정의한 뒤에 몇 개의 묶음이 존재하는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와 비슷하게 섬의 개수라는 문제는 바다와 육지의 정보를 주고 이 중 인접한 육지의 개수, 즉 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라는 문제였고, 바닥장식이라는 문제도 타일문이라는 문맥만 달라졌을 뿐 결국 같은 부류에 속하는 묶음이 몇 개 존재하는지 찾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유형을 혼합해서 풀다 보면 이런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지만 하나의 유형을 정해놓고 도장 깨기를 한다면 훨씬 빠르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단순구현 유형부터 시작하시고 단순구현 실버 상위 등급이나 골드 등급까지 풀 수 있게 되면 완전 탐색 유형으로 넘어갈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알고리즘의 난이도가 낮아서 순수 구현 능력을 기르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 문제들도 잘 못 푼다면 다른 유형은 풀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풀이를 찾았더라도 구현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유형부터 시작하셔서 구현 능력을 기르시고 그런 뒤에 자주 틀리는 유형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10배는 빨리 습득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취준생 때부터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정립한 나름대로의 전략입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시고 댓글로 솔직한 후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시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